기어이 50이 되었다. 지혜로울 줄 알았다. 탯줄을 끊고 반백년을 살면 웬만한 시련에도 눈 한 번 감아낼 강인함이 생길 줄 알았다. 일을 구하고 사랑을 알고 살 곳을 정하고 후세를 만나는 고된 시기를 넘었으니 미끈하고 노련해질 거라고도 생각했다. 정치, 경제에 대한 독해력이 생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의 강가를 걷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럴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세상의 변화는 어찌나 빠른지 눈 돌아갈 지경인데 은퇴를, 노후를 준비하라고 세상은 재촉해 댄다. 재력, 명예, 권력 그 어느 것 하나 쥔 것 없는데 자식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났고 부모님은 자그맣고 시든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 악물고 열심히 살면 완성된 삶이 보장될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그동안 뭐하며 살았냐고 무능력자 취급받을까 그 또한 두렵다. 비가 세차게 내린다. 가진 것은 달랑 작은 우산 하나뿐인데 폭우를 뚫고 종착지까지 가야 한다. 하염없이 걷다 보면 이를 모를 안내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운이 없을 경우 가지고 있던 변변찮은 보찜마저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비단길 끝에 절벽이 있을지 가시밭길 뒤에 꽃길이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니 말이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든 가야 하는 환승역에 서 있으니까. 어느덧 내 나이 50, 지금은 작전 타임 중이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주희 작가님의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라는 책입니다. 반백년 50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계신가요? 눈앞에 다가온 또는 이미 지나온 50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삶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책에는 50을 맞이한 작가님의 삶에 대한 허심탄회한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 농익어 해탈한 모습을 기대했던 50. 하지만 그 50이라는 나이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책 제목처럼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을 조금 아는 것 같다가도 서툰 마음으로 언제든 실수도 할 수 있는 적당히 모르는 나이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50이 된 또는 50이었던 내 자신을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친구, 같은 편과 줄다리기. TV는 온통 불륜 세상이다. 중년 남자의 불륜, 친구 남편과의 불륜, 이웃과의 불륜 등 사연도 다채롭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도 안 되는 대사가 인내와 의리로 살아온 대한민국 보통의 아줌마 아저씨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폈다. 평소 드라마에는 일도 관심이 없는 후배마저 당초에 현실감이 없는 그런 드라마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재벌처럼 살고 밥도 안 해먹는 것처럼 집에서 드레스 차려입고 동네 모임은 무슨 귀족사의 사교 클럽 같고 다들 힘이 남아도는지 바람 피우는 사람이나 집착하는 사람이나 이해 불가요 라며 단톡방에 열을 낸다. 드라마는 역시 욕하면서 봐야 제맛이지
분노와 욕은 시청률을 견인하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드라마 덕후인 친구는 그랬다. 아직도 여자 남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하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들이야. 뭔가 결핍이 있는 거지. 친구와 손잡고 뒷산 오를 나이에 치정이니 복수니 그런 것에서 졸업하지 못하다니 안타까울 뿐이야. 옳다. 10대 때는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노력했고 20대는 이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 30대, 40대는 아이를 키워내는데 온 마음을 내주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이성 문제로 마음을 다치는 건 F1 경기에서 후진기어를 넣는 것과 다름없는 거다. 얼굴은 50대인데 정신 연령이 20대라면 그 반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어느 노인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았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키스를 해주시면 저는 예쁜 공주로 변할 거예요. 그런데 노인은 키스는커녕 개구리를 재빨리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다. 놀란 개구리는 키스를 하면 예쁜 공주와 살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하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자네도 내 나이가 되어보게. 공주보다 제잘되는 개구리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했다. 노인의 선택은 옳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성이라도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박제하고 있는 친구와의 수다보다 더 풍성할 리가.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어디쯤에서 멈춰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대충 잊고 나서도 부끄럽지 않고 형편없는 음식점에서도 음식 탓하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친구다. 말의 주고받음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있을까? 엄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왜 좋은 말이야? 1000만 원이나 꾸었으면 돈으로 갚아야지. 왜 말 한마디로 갚아? 그거 사기 아니야? 작은 아이의 돌발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인터넷을 뒤져. 돈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이런 말도 있는데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이건 이해가 돼? 라고 말해본다. 작은 아이는 엄마의 설명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시 되묻는다.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사오라는 걸 사와야지. 전적으로 동감한다. 돈을 끄고 말로 갚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말에 지나친 무게를 실으면 그 무게에 자신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초등학생 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나이값 얼마 줄래? 성장은 거리, 부피, 면적에 대한 상대적 느낌의 변화에서 시작한다. 우주 같던 교실이 작게 느껴지고 태평양 같던 학교 운동장이 제법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어른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던 것 같다. 엄마 손을 잡고 걷다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차를 타고 회사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그것이 나의 성장이었다. 곧이어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의 과제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수많은 과제들은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라는 걸 냉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까치발 서서 내다보던 세상은 다시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도 충분할 만큼 작아졌다. 뜨겁던 두 손은 누구라도 맞잡을 수 있게 적당히 식었다. 나의 젊음은 그렇게 저물었다. 폭풍 같은 시절을 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데 어라?
낯선 단어가 가슴팍에 붙었다. 꼰대. 그 누구도 존중할 의사가 없는데 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를 갸웃하고 있는데 나의 긴 잔소리를 듣던 큰 아이가 발음도 정확하게 꼰대 같은 말만 하네 라며 제 방문을 쾅 닫고 사라진다. 이런.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다 너희들을 위한 이야기라며 상사의 마음에 드는 법,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 따위를 만들어 정성스레 들려주었다. 풀먹인 삼배 저고리처럼 빳빳이 앉아 물개 박수를 쳐대던 그들의 순수한 눈빛에서 실망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걸 읽긴 했다. 그러나 자신했다. 들어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언젠가 끄덕이는 날이 올 거야. 아, 어쩌다 세월은 한때 X세대라 불리며 온몸으로 밀레니엄을 맞이한 젊은이들을 꼰대로 만든 것인지. 가슴에 도서관 몇 채를 지닌 현인이 되길 희망했으나 엉뚱한 곳에서 혼자 알받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폐차의 주인이 된 느낌이라니.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꼭 가야 할 길이 아니면 돌아가라 잃은 것이고 청춘의 힘겨움을 맛들려는 순수한 의도였고 이런 세상밖에 물려줄 수 없는 기성세대의 미안함의 표현이었다. 전달 방법이 세련되지 못해서일 뿐 나일리지를 행사하거나 노스라치가 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읽었다. 동물과 싸워 살아남아야 했던 수렵시대에는 젊은이의 힘이 필요했고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의 경험을 가진 나이든 이가 존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단순 반복의 경험은 빛을 잃었고 정보와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권력이 이동하게 되었다. 경험의 가치가 자연스레 빛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어른이 아니라 꼰대가 된 것은 젊은이들의 공경심이나 어른들의 눈치 없는 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발달 속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다.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과 더 이상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사회의 양극 사이에서 벌어진 무게 싸움인 셈이다. 선배가 자신의 경험을 아무리 참기름처럼 전달하려 한들 후배들은 이미 간장인지 참기름인지 큰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 발전 과정에 책임을 전가할 수만은 없다. 간장을 참기름으로 둔갑시킨 우리들의 잘못이 더 클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다. 세상은 여전히 여성에게 예쁘면서도 너무 예쁘지는 말고 섹시하면서도 너무 섹시하지는 말라고 성공하되 또 너무 성공하지는 말라고 한다고. 살다 보니 우리는 참으로 묘한 언어를 말한다. 까맣고 짠데 간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때 정의로웠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이 뒤섞인 세상을 살며 차츰 목적보다는 수단에 기울게 되었다. 변명은 잦아지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며 스스로를 가볍게 용서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잣대를 만들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마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러니 예쁘면서도 너무 예쁘지 말고 성공하되 너무 성공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청춘들은 제대로 나이값 쳐줄 의사가 없는 거다. 졸업 즈음이었던 것 같다. 모두 취업 준비로 바빴는데 사회로 나가기 전 이것 하나만은 가슴에 새기자며 3355 모였다. 이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인간 행동의 기본을 지키고 살다 보면 언젠가 세상도 평등해지고 공정해지지 않겠냐며 정의로움만은 포기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놈의 정의라는 것도 참 해석하기 나름이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편향이 생긴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골라 신념으로 만들어 박제해놓고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다. 그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정의를 얼마나 많이 마주했는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에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의를 들고 세상을 대하니 꼰대 소리를 듣는다 해도 억울할 일이 아닌 게다. 이웃의 선생님 부부와 저녁 식사를 했다. 동네 닭갈비집. 식사와 함께 가볍게 한 잔씩을 키워나가는데 앞뒤 테이블에 중년 남자들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음식 순서를 놓고 시작한 말다툼은 급기야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를 들먹이는 일로 번졌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은 알아? 나도 한때 말이야. 같은 대화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었다. 그들이 예전에 누구였는지, 지금은 또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은 우리 일행은 결국 자리를 옮겨야 했다. 초등학생보다 못한 어른들이 많네요. 아이들한테는 싸우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는데 열심히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선생님 부부는 무심히 말했지만 듣는 귀는 움츠러들었다. 나의 선생님도 어디선가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노구를 이끌고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 늘 안부도 먼저 전하시는데 번번이 제자 도리를 못하고 있으니 인간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감히 도서관 몇 채를 가진 현인이 되려고 노력한 겐가. 음식 순서 바로잡자고 엄한 곳에서 자신의 무거운 신분을 밝히는 중년 남자가 나이고 너이고 우리인 게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과거의 섣부른 성공은 새로운 흐름에 눈을 감고 다양한 소리에 귀를 닫는 편향을 만든다. 자신의 능력과 도덕적 우월성에 자신하는 경우 개인의 경험은 강도 높게 일반화가 된다.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에서 인터넷 업체 바로의 민홍주 대표는 베타미에게 나한테 옳다고 저 사람한테도 옳을까? 나한테 틀리다고 저 사람한테도 틀릴까? 나도 누군가에겐 개새끼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고 말한다. 시시콜콜한 일에 거창한 훈수를 두고 자신의 엄한 신분을 밝히다 개의 정체가 탄로나기 전에 우선 청춘들의 경험을 조용히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어느 갈림길에서 그들만큼은 꼰대가 아닌 진정한 콩태로 걸어가길 응원해야겠다. 감정 통제와 공감 기능을 수양하는 전두엽이 가장 늦게 성장하고 가장 먼저 노화한다는데 공감 능력이 이만큼이라도 살아있을 때 기울어진 정의는 바로잡고 함부로 자신을 들먹이는 버릇도 고치고 쉽게 여닫는 입에는 자물쇠를 채우고 꽉 막힌 귀는 청소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청춘들과 나이값 받는 일로 섭섭한 일은 생기지 않겠지. 간장은 간장이고 참기름은 참기름이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한 50은 아니더라도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는 50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